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양진중학교 2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수자더 중등부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양진중학교 2학년 국어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시험에 대한 개요부터 출제 경향, 학생들이 남겨야 될 교훈, 앞으로의 공부 방향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 말씀드리면, 기말고사의 개요, 기말고사 출제 경향, 그리고 학생들이 남겨야 될 교훈,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끝으로 수자국어에서는 지금 여름방학 동안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어떤 공부를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의 개요입니다. 양진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요, 보시면 되게 다양해 보이죠? 다양했습니다. 네, 문법 단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법, 즉 대화의 원리라든가 연설문 같은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문, 고쳐쓰기 단원 쓰기 있었고요. 문학, 흑설공주라고 해서요, 백설공주를 원작으로 해서 원작을 재구성한 그런 작품, 현대소설 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항은요, 총 28문항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되었고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다, 되게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출제 경향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영역. 학생들이 문법 영역을 공부할 때 이를테면 자음과 모음, 우리 단어의 발음, 그리고 겹받침이나 이중모음의 발음, 이런 것들이 주로 문법 영역에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는 좀 까다롭거나 이해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문제는 총 15문제 나온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미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 즉 교과서 학습할 때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예문도 비슷하게, 예문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중모음, 의의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겹받침, 발음들, 이런 것들 종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연습한 대로 나왔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영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법, 대화죠. 우리 연설문입니다. 쓰기, 고쳐쓰기 영역, 이 영역도 마찬가지죠.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것, 상황과 관련된 것들 쓰기, 고쳐쓰기 관련된 것들 쓰기, 상황 관련된 것들, 즉 교과서에서 이미 다루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그런 의도를 가진 문제들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예상한 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숙달했던 것들을 당황하거나 덤벙대지 않고 제대로 풀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의도대로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백설공주를 재구성한 흑설공주란 작품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원작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작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나 인물의 태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되게 의도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연습했던 대로 대부분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에 대한 체감 난이도 역시 중간고사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할만하다, 괜찮네, 어렵지 않았다 라는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그럼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교훈들이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 봤던 것들 대부분이 앞으로 국어 교과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각 갈래마다의 기본 영역,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고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 시험 끝나고 개념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하고 되게 쉬운 난이도로 풀었던 이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 출발점은 같습니다. 지금 중2 때, 중2 1학기 때 정리했던 이 개념들이 계속 연결될 겁니다. 계속 응용되고요, 반복되고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지금 좀 쉽게 풀고 정리했던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기억한 것 바탕으로 조금씩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단절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긴장도는 막상 치르고 나면 더 없어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니다,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2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부터 알게 된 이 개념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그 목표, 당위, 이유를 좀 체감하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 공부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어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자. 이왕 쉽게 시작했으니까 쉽게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제 조금씩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반복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처음에 정리를 잘 하셔야 반복도 쉽게 됩니다. 열심히 정리해 두었던 경험이 있으면 잘 까먹지도 않고 까먹었더라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다져야 될 기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양진중학교 학생, 그럼 중2 학생들 이번 여름 수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수자에서는 지금 학생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 이 개념 지금 이 시험 때 우리가 경험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은 계속 반복되고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문학 파트, 특히 현대시에서 선택지에 나올 만한 개념들을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실제 작품 속에서, 실제 기출문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비문학, 문해력 파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제 중에서도 이번 과정에서는 인문 철학을 주제로 한 글들, 기출문제들을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그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부터 의미 관계 파악까지 매주 꾸준하게 정리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 쌓아가도록 하고 있고요. 또 중2에서는 저희가 독서논술 수업이 절반 정도 진행되는데요. 현대소설 어떤 작품을 읽어볼 것이냐면 2주에 한 작품씩 해방 전후의 작품들, 주요 단편 소설들을 읽고요. 관련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요. 또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 감상한 것들을 정리하는 쓰기 활동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대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기출들을, 쉬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 어떤 공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어라는 과목이 중학교 2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3,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더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앞으로의 국어 공부를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문해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해력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국어에서 다루고 있는,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